태진아 씨와는 전혀 무관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뭐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본인 칼럼이라고 올려놨어요. 한번 볼 수 있으면 제목을 봤으면 좋겠는데, 뭐 내시들이 나라 망친다, 청와대 행정관까지 설친다, 싹쓸이 인사, 뭐 경상도가 다 한다, 뭐 누더기 총리가 뭐 하냐, 빌부터 출세 꿈을 키운 이왕구다. 이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경상도 공화국 됐다. 현실적으로 아까 예. 시문의 창이란 그 사진이 있는 거에 있던 그 페이스북 글도 뭐냐면은 불량완구의 추억이라고 해서 이완구 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보면은 어떤 현재의 현 정권에 대해서 하나라도 어떤 유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좌파 내지 진보적인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과연 저 글을 심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썼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내 어떤 유력 언론인 거를 거의 그대로 갖다 뺏겼는 건지, 그것 또한 한번 궁금한데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좀 검토만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썼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유력 언론들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이비 언론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제목을 저렇게 자극적으로 뽑는 이유도요, 미루어 집착할 건데, 그 지난해 9월에 이제 개인 1인 매체로 이제 창간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노이즈를 일으키고, 국내에서 저기 해외에 있는 또 한인 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커뮤니티에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어떤 본국의 관심을 좀 끌고 노이즈를 일으켜서 존재감을 좀 알리기 위한 의도가 아주 많이 엿보이는 제목과 기사 내용이 아닌가. 최대한 자극적이고 좀 노이즈를 일으킬 만한 그런 기사의 제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태진아 씨 역대도박했다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이 또 내용은 그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박근혜 뭐 잘못했다, 물러가라,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그 사실 황당한 것은, 사실 이 사건에서 상당히 큰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는 시사저널인 것이죠. 지금 좀 전에 그 방송에도 봤듯이 보면은 시사저널이라고 해놓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USA 이렇게 써놨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면은 그것이 마치 한국의 유력 그 주간지인 시사저널로 오인 혼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는 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부수를 늘리고, 부수를 늘리면 결국은 언론은 뭐겠습니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고, 특히 그 언론에서 굉장히 어떤 한쪽으로 심하게 편향되는 목소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그 지지층을, 팬덤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상당히 읽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후속 보도, 2차, 3차 보도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루 씨가 마치 도박을 한 사진을 갖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 스틸 사진 아닙니까? 사진이라는 게 멈춰 있는 사진인데 이루 씨의 모습이 잡혔다고 해서 그걸 도박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진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CCTV가 있다라고 또 처음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언론들이 취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CCTV의 공개가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도 개인적인 어떤 민사사건, 형사사건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경우, 그리고 또 소환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에만 공개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 마치 CCTV를 확보하면 곧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막 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본인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짐작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일단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렇게 크게까지 판이 커질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 언론들이 거리가 이제 멀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말을 해놓고도 미국까지 지금 가서 현지에 취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노리고 그냥 말을 막 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지금 한국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시사저널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저희 그 심은 씨가 이 방송에서 통화를 할 때 한국의 시사저널하고 관련이 있다. MOU를 뭐 체결하겠다. 양역서를 체결하려고 뭐 접촉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창간을 당시에 시사저널 대표 측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을 계약하는 내용이 한 달 정도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안 오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 달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시사저널과 시사저널 USA와 한 달 동안 대화가 오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시사저널
편집국장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심원 대표 이름도 지금 정확히 몰라요. 이 양반 본명이 도대체 뭐냐. 또 혹시 저 편집국에서 모를 수도 있어서 마케팅이나 관련 쪽 총무나 이런 쪽으로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저는 녹취록에 보니까 뭐 창간을 뭐 한다는 얘기 있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까 해서 알아봤더니 전혀 뭐 그 심원이라는 사람하고 그쪽 자체가 없었어요. 저런 경우에 변호사님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시사 저널이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참 이게 만약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른바 그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예. 상표법 위반하고 상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적인 문제도 할 수가 있고 민사적으로 해서 저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그 시사저널도 상당히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그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미국에서 이와 같은 그 활동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상당히 그 유효한 그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시사저널로서도 그 법적인 지금 조언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교수님 예. 아까 이 다른 인물, 동일 인물 이 내용 지금 1인이 2역을 했다. 서로 다른 같은 두 사람이 두 목소리를 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 어느 정도까지 확실합니까? 예, 이게 그냥 뭐 우리가 보통 90%를 넘으면은 예. 이제 그 본인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요. 이 90%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 형제지간이다 그러면 뭐 목소리가 유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80에서 85%가 얻어지고요. 예.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95% 넘기는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브래들리 김이 다른 인물이다. 이건 얼마나 정확합니까? 네, 이거는 75% 유사도밖에 안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남남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두 브래들리는 아예 다른 사람이 다른 확실하고 사람입니다. 예. 이거는 같을 확률이 매우 높고 예, 이런- 같다는 거죠. 예. 확률이 아니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확률이 아니고 의혹 예. 정도가 아니고 이 확실히 다른 인물이다. 예. 심은 대표라는 사람이 브래들리 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면은 좀 이렇게 곧 탄론할 거를 가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군데군데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울컥울컥해가지고 그 아까 전에 말이 좀 예를 들어서 MBN하고 인터뷰할 때는 되게 빠르다 그러고 예. 어제 채널 채널 A하고 할 때는 좀 노쇠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약간 변조가 돼가지고 지금 들리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의도적으로 변조된 음을 흘려줌으로써 그야말로 대국민을 향해서 우롱을 하는 거라고. 아, 우리나라 국민을 우롱했다. 예. 그거 모를 줄 알고 말이죠. 예, 그 부분만 하나 마지막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뭐 미국에 있는 그 사람을 한국 검찰이 불러올 수도 없고 뭐 태진아 씨가 조사한다고 미국에 소송해서 미국 검찰에 갈 리도 없고 이 정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그 법적인 대응을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으로 봤을 때는 공갈 미수입니다. 그냥 협박을 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갈인데 결국 그 또한 한국뿐만 아니고 공갈은 미국에서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 고소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반면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으로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양동작전으로 한국에서는 한국 법정 이분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반면에 정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 마치 지난번 땅콩 회항에 있어가지고 스튜어디어스가 그렇습니다. 예. 뉴욕에서 소송을 했는 것 같이 그 같은 소송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의 유야무야 이렇게 실제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